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9959 쓰시는 분께서요. 코끼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죠. 장학금 종류에는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향토장학금, 부모님 장학금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건 성적과 관계없는 면학장학금이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결국 조국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것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좀 무성의하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좋은 사람이 못 돼요.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함께합니다. 예, 좋은 사람 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 2부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할 말이 많은 우리 한 분만 판다까지 나오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배경음악하고 목소리가 좀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조국 후보자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느 분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적폐 세력의 반대, 이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과 적폐, 그 전에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의 반대가 예. 유사일에, 그러니까 역대 청문회 중에 가장 높다. 그건 이제 역으로 보면 그 반대하는 세력을 또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조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두려운 어떤 세력이 분명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다.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강점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조국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강점이 돼버린 거죠.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후보다. 정체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장점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장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특별히 꼭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만 하는 장점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은 법원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하겠어요.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검찰개혁 어차피 그 안은 어차피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네. 그럼 국회의 문제인 거지,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온들, 박상기 장관이 계속 한들, 검찰 출신은 온들. 어차피 지금 그건 국회의 몫이지, 여의도의 몫이지, 과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천과 서초도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장점 잘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이미 왜냐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법안이. 과천에 있는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다.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하시면서 그러세요.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네. 패스트 트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도가 이 일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하면 그거 막을 수 있는 건 민주당이지 법무부잖아요.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은 장관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네요. 아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이 나오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네. 안이 나와서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된들 네. 약간의 마이너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물줄기를 밟고 만큼 뭘 차이가 있겠냐. 지금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초대 법무부 장관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앉혔다. 그럼 법무부에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국회로 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가족 청문회냐 조국 청문회냐 이런 의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TF팀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명의 후보자 때문에 TF까지 만드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금 일종의 상징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
뭐 그냥 관료 출신 뭐 경제부총리 뭐 후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캠프 출신 교수 출신 뭐 후보 이러면 뭐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권에서 결사 방어하려는 것도 그런 건 똑같은 건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김현정 교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현 정부 개혁 정책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거론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저 얼마 전까지 유시민 전 장관 생각했는데 대권 후보로요? 네, 대권 후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현 여권의 집권 연장 플랜에 핵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막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합니다. 설사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냥은 못 보낸다는 최소한 상처를 입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지금 결사 방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냐,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무부장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집권 연장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판이 굉장히 커진 판때기다 이게. 그러니 양쪽이 지금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네, 판때기는 아니고 판으로 하고 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용어도 써줘야 또 방송에 생동감이 있어요. 네, 김현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한증이라고 혹시 엠프님 들어보셨어요? 공한증이요? 그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만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서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공조증,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그 후보가 법무장관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떤 빼앗기는 게 많거나 본인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적폐들이 드러날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그만큼 반증이라도 보고요. 결국은 오히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됐을 때 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됐다. 결국은 이게 청문회만 통과됐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국은 개혁을 무시하게 됐다.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세력들에 대하여서 그 세력의 어떤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장관직을 통과만 된다라면 훨씬 더 개혁적이고 훨씬 더 정체성 분명한 장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을 때 공조증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적폐 세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뭘 스스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괜찮아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자인하기 때문에. 왜냐면 보세요. 네. 제가 이것도 개인 얘기예요. 제가 삼성 변호사 출신이죠. 그러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죠. 그러면 현 정부 기준에서 적폐 마크 2개 달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하고 새누리당. 네. 어쨌든 적폐는 아니죠. 아니 뭐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자 봅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후보자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뭐 조국 후보자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두렵지 않은데 대선 후보로서의 조국은 두려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 정부의 개혁 왜냐하면 결국 집권 연장한다는 건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임기 말에 지지도가 10% 무너지면 집권 연장 안 되죠. 기본적으로 35, 40 정도는 가줘야 이제 집권 연장이 된다는 거니까 정권 연장이 된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 개혁 정책 상징이라는 측면 하나 있고 지역이 부산이에요. 네.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산입니다. 누가 수도권이래요? 부산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설명은 시간 많은데 해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현 야권, 이 적폐, 이 자한당 계열이 네. 지난 대선 말고 대선 두 번 자한당 졌잖아요. 말고 한국당으로 해주세요. 한국당 네. 계열이 두 번 졌잖아요. 이회창 후보 때. 네, 그랬죠. 그때 다 부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흔들린다는 건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대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부산 출신인 조국 후보자가 대선에서 후보로서의 가지는 강점은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두려워요.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는 뭐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네, 후보로서는 뭐 능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 보진 않아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대선 후보로는 별로 없다기보다 아주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 아주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대선 후보로는 상당히 무서워 보인다. 뛰어난 건 아니다. 지금 뭐 또 없다고 하긴 또 그러니까. 네, 계속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0753, 쓰시는 분께서 조국 후보자 서울대에서 8월에 강의 한 번 안 하고 어마어마한 급여 받았다고 기사 났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1642 쓰시는 분께서 이제 한 달치 월급 다 받았다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642 쓰시는 분께서 평소 이미지에 비춰볼 때 그래서 잡다하게 드러난 문제점이 업무 능력에 비해서 국민 감정에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1259 쓰시는 분 혼자 깨끗한 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과나 반성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럽다, 부적절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650 쓰신 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인가요? 우리 서민들은 뭔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보여주었던 지향점이나 이미 그 대중에게 비춰준 이미지나 이런 것하고 실제 이번에 드러난 것들을 살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좀 느낀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도 좀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칼럼이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선하고 네. 도덕적이고 뭔가 고고하고 뭐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본인이 썼던 칼럼들하고 배치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조국 후보자가 송파구 아파트를 IMF 때 경매로 싸게 샀어요. 네. 그거 자체는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부러운 거죠, 솔직히 말씀을. 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는 권장할 일이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그런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네. 제가 그 후에 칼럼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IMF를 초래한 관료와 정치인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양생되고 집 잃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 집을 싸게 산 본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과 본인이 했던 칼럼 말들이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뜨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언행불일치가 문제다. 네. 그리고 예. 자꾸 조국 후보자가 법률 얘기해요. 뭐 법대 교수 아니랄까 봐. 저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교수 폴립해서 또 법률과 학칙에 따랐다. 맞아요. 네. 이번에도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근데요. 고위공직자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법적으로는 합법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면요. 여의도 청문회는 못 가요. 서초동 포토라인 서야지. 그건 네.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정치적 정당성을 갖췄느냐, 국민의 여론을 움직였느냐, 도덕성을 갖춘 이걸 따져야지 저는 법적으로 맞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라는 건 그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다. 네. 법을 다루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법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은 기본이라는 거 제 얘기는. 법조차도 어긴 사람들이 굉장히 법은 많았거든요. 취소 안 그러면 한다. 여기 서초동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월급을 받았다. 전 예를 들면 올 상반기에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다 얘기하는 거고 조국 후보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나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경찰이 와서 조사받아라라고는 안 가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예를 들면 조국 후보를 다뤄야 될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대부분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까 본인들은 당론에 따르겠다라면서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진짜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국 후보가 그런 실정법을 어긴 게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법은 법이고 또 다른 건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그러면 청문회에서 어떤 걸 따지는 거냐? 청문회라는 자리가 결국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걸 따지는 거냐. 그 사람이 그 직을 잘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실제로 법을 어겨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다루는 거지. 그러면 법은 놔두고 그러면 다른 걸 다루는 거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거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이런 건가요? 네. 9959 쓰시는 분께서 노영희님 답답합니다. 교수나 교사나 방학 때 다 급여 받습니다. 그런 걸 같이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조국 교수를 특정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돈 받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바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껏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리만 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네도 결국 마찬가지로 정략과 당리당략을 따지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이제 부각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4867님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법부의 수장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다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건 이제 예. 사실 인사청문회가 원래 청문 보고서 요청 올라오고 15일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8월 이제 29일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게 8월 29일이냐 9월 초냐가 약간의 기산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사위원회 오는 걸 얘기하는 거냐, 국회 자체에 온 걸 얘기하는 그거가 이제 기산점 차이는 있는데 일종의 사실은 여야가 약간 정략적인 건 있죠.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 길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왜? 지금 아침 조간신문 보면 펼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거 더군다나 이 조간신문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데 조금 파는 분야가 달라요. 좀 보니까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신문은 웅동학원 쪽을 파고 어느 신문은 사모펀드 쪽을 파고 근데 네. 오늘은 똑같이 다 딸을 파더라고요. 딸을 봐요, 전부 다. 지금 오늘 다 딸을 파기 시작했어요. 조국 이제 딸 이렇게 조국 나오죠? 딸, 네. 그래가지고 워낙 하나 보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은 언론에서 하는 청문회를 길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사청문 하기 전에 이미 다 그로게 상태를 만들어서 링에 올리고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당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더 언론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인사청문 열어서 하루만 버티면 네.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네. 아마 그런 어떤 양쪽의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8월 안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8월에 한들 자유한국당 9월 초에 한들 며칠 한다 뭘 차이가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 8월 말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복절 전부터 시작해서 보름 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청문회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더 끌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너무나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벌일 수도 있으니 그냥 8월 말에 더울 때 저도 하루 쉬게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김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오랜만에요. 하루에 하나는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것도 공조증에 있다고 봐요. 모르게 별로 안 대단하다니까요. 공화증. 정말 두려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지. 김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구만,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말에 자유한국당 욕으로 운영이 네. 기억나실 거예요. 운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다루는 또 국회 상임인데 운영위에 일종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 나와라. 그래갖고 계속 요구해갖고 이제 그래서 전례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일종의 그 당시에 몇 가지 이제 그 김용균 뭐 비정규직법과 관련돼서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수용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네. 갖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굉장히 본인의 성취처럼 얘기했는데 뭐 앵커님 어떠세요, 기억이? 그 당시에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코의 답변하면서 완전히 그 일종의 뭐 속된 말로 깨죽을 만들어 버렸죠. 깨지고요. 네. 이건 너무 속된 말인가? 네네. 아무튼 굉장히 어떤 힘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 그렇죠. 아마 자유한국당도 두려운 게 그걸 거예요. 지금 결국은 언론 플레이, 이제 의혹을 날리는 것으로는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실제 조국 후보가 등장을 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이장년집 문제도 그걸로 인해서 조국이 무슨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인의 뭐 예를 들면 동생의 이혼 문제도 결국은 조국이 거기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지 조국 후보가 낼 일은 없는 거잖아요. 동생의 어떤 빌라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딸의 문제도 결국은 뭐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교수가 그 장학금을 만든 교수가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사재를 들어서 본인으로 만든 장학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장학금을 받은 대상도 선정하고 기준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근데 그 2016년 장학금을 줄 당시에 조국 수석이 될 거라고 예를 들면 본인이 막 예지력을 발휘해갖고 막 예측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늦게 열게 하기 위한 추석까지 이 문제를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참고로 딸이 이득을 얻으면 아버지가 제3자 뇌물죄를 원래 처벌받는 게 법 원칙인데요. 물론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유기사군님 말씀하십니다. 장관들 청문회 할 때마다 의혹 쏟아지고 싸우는 거 지겹습니다. 그렇게 밝혀야 할 것이 많다면 야당도 얼른 청문회 일정 잡고 국회에서 짚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신문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김태현 변호사 팬이 들어오셨나 봐요. 김태현 훌륭하신 왕팬 분이십니다. 0114 쓰시는 분 있으시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김태현 왕팬.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랬냐면 김태현 변호사가 말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7681 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10초만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칭찬 못 받으신 김현성 교수님 10초만 잠깐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네. 결국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문재인 정권 이후에 촛불 이후에 만들어왔던 네. 그 전선들이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조국 후보의 어떤 통과와 통과 아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제대로 파지 못했지만 저도 다음에 한 번 5초만 더 하면 파는 안 돼요? 걸로. 네, 좋습니다. 5초만 하십시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런 게 막 보도될 거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을 것이다. 이 정도, 왜냐면은 민정수석 거의 셀프 검증하다시피 한 건데, 네, 법무장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몰랐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네. 아마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될 거다라는. 네, 그죠?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코너 마련하도록 연락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어제 속보로 전해진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소미아 카드 전문가와 함께 같이 연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